백수연 의원입니다. 오늘 민주평화연구원에서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싸고 이제 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대기업과 그리고 이제 택시 업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매우 예민한 문제지만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간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것인지 여부를 이 토론의 자리에서 모색을 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카카오 쪽에서 나오시지 않고 또 카풀 서비스 대표 쪽에서 나오시지 않으셔서 오늘 어떻게 보면 완전한 토론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이제 중요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풀 서비스 또 공유 경제가 과연 새로운 기술인가 또 혁신 성장인가 이거를 한번 따져보고 만약에 혁신 성장책이 맞다면 그에 따른 택시업계의 손해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함께 상생할 방안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보는 그런 자리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현재 처한 어떤 어려운 현실, 그리고 이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 적절한지 여부, 그리고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어떤 점이 보완돼야 되고 어떤 또 상생 방안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연합회 이양덕 성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업계가 4차 산업 공유경제를 거부하는 것 같이 마치 이렇게 외부에 지금 이렇게 포출이 되어 있는데 절대 그러진 않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비용이 너무나 지금 심각합니다. 많은 비용들이 지금 지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4차 산업 공유 경제를 이제 저희 택시화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런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풀 플랫폼이 과연 공유 경제인가에서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공유 경제라는 것은 소유하기보다 필요한 때 나누어 쓰는 거, 그러니까 협동과 나눔을 기본 모토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좋아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흔히 속담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데 다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아야 되는데 누이만 좋으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현재나 그러면 우버나 카카오의 그런 플랫폼은 어떠한가? 이거는 저희 아시겠지만은 창출된 성과나 가치를 이런 플랫폼 운영업체가 독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독식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그렇게 성자 독식 구조가 되어 있으면 한편에서는 또 우리가 노동자들은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화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지금 갈등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 뉴욕시에서는 8분이 자살하셨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면허 가격, 우리나라 개인 택시 면허가 비슷한 거죠. 메달리온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격은 100만 달러에서 한 20만 달러, 한 5분의 1 가치가 하락이 됐죠.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도 이제 승용차 영업면허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기로 이제 그런 결정까지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러면 진정한 공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출된 성과나 가치를 서로 나누어 갖느냐, 기업이나 그러면 우리 국민이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죠. 막대 자본 IT 기업만 독점적으로 이거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 기업을. 그렇지만 저희는 하나의 사업에 불과하지 이거를 공유경제 프레임을 세워서 같이 가야 된다,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정부가 주장하는 혁신 성장인가, 과연 카풀업계가 이제 주장하는 건 혁신 성장이라고 말씀들 정부에서도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 실체가 뭐냐는 거죠.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우버 또는 이제 카카오가 사실은 시스템 네트워크 기술 4차 산업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가 봐서는 이건 일상적인 수준에 불과한다는 거죠. 그러면 카풀업계 쪽에서 또 한편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큰 파이 이론을 이제 얘기를 하죠. 택시도 가고 승용차도 가면 같이 늘어갈 수가 있다. 근데 역사적으로도 그런 파이가 커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공급자가 늘면은 기존 시장 내에서는 반드시 경쟁만 치열해서 나중에는 다 도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버의 기업 가치가 136조, 카카오가 16조, 키워봐야 우리 서민에게 돌아오는 건 뭐냐? 다 아시지 않습니까? 택시가 제외하더라도 대리운전이나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지금 소상공인 골목 상권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혁신 성장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일단 사고 후의 처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종합보험은 지금 불가하게 돼 있죠. 그 대인 배상 2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날 시에 이건 지금 대형 사고로서 쪽박을 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뭐 사고 하나 나면은 일시수익 따지고 이러면은 조금 뭐 일시수익 단가가 높으신 분들 하면은 뭐 20억, 30억 이렇게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대형 사고 시에는 쪽박이 난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교통사고 그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각종 규제, 자 대중교통도 아니면서 각종 규제들, 면허 기준 대수부터 차고지, 택시 요금, 외부 표시, 운전자 자격 요건 정말 엄격한 규제를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행태에 어떤 노사 간의 자율성이 지금 경직되어 있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도저히 구조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금 저희가 뭐 정부한테 모든 걸 다 전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책 실패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지금 평가와 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 산업의 참 모든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지금 업계에 전가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은 94년도에 생겼을 때 아까 말한 교통 혼잡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정말 선한 정책으로서 동료 주민들끼리 이렇게 수익 창출을 배제한 그런 제도로 생긴 건데, 자 지금에 와서 하고자 하는 카카오라든지 플러스라든지 하는 그런 사업적 카풀, 이게 이제 사실 승차공유는 지금 우버가 하는 24시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라든지 저기 플러스라든지 하는 데는 뭐 출퇴근 시간 때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2회, 3회, 4회 그리고 뭐 20종일 뭐 이런 부분들이 되면은 거의 택시와 유사한 영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업적 카풀 승차공유 이 부분은 택시와 같은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지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풀 업계라든지 우리 택시 업계라든지 플랫폼 업계, 정부 3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을 하실 겁니다. 현재 그 택시 기반에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린 공유 경제를 한번 실현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불일치 시간대, 고질적인 그런 부분도 한번 해결을 해보고요. 정말 국민에게 이제 앞으로 이제 신뢰받는 그런 택시를 좀 실현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업계는 업계 나름대로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교통문화를 받는 아까 말씀드린 뭐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AI 택시, ICT 택시를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택시 산업에 대한 각종 가감한 이제 그 규제들을 좀 철폐를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정부에서 제시한 안들이 뭐 서비스 다양화라든지 그다음에 앱 택시라든지 뭐 앱 결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하고 카풀을 개방을 하고 이거를 풀어주겠다. 이거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반드시 가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가감하게 지금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택시 기반 중심으로 한번 공정경제를 실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우리가 뭐 카풀이 나중에 들어든지 그때 가서 한번 논의해보자는 그런 저희의 입장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조합 이광현 사입니다. 우리 사계단체 대표님들, 천막농성에 이 추운 날씨에 수도 없이 지나가는 자동차 소음을 견뎌가면서 지금 카풀의 부당성, 정말 카풀이 들어와서는 우리 택시업계가 고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앞에 저희들은 정말 사면초가에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개인 택시 조합을 대표로서 나왔습니다만은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는 또 입장 차이가 약간 미묘하게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카풀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오늘 그 토론의 주체가 이 갈등을 봉합하는 측면에서 토론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된 카풀 앱 서비스가 최근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를 기폭제로 택시업계와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카풀에 대한 그 반대 입장과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카풀 알선 사업은 대기업의 기존 골목 상공과 소상공인 생존권 침해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을 위해선 사업용 차량 무사고 경력 3년, 택시 자격 취득, 운전 자격 취득,
정밀검사, 각종 제재 등 법을 통해 강력히 규제받고 있으며 올 평균 매출이 2017년도 기준에서 대략 310만 원으로 운행 비용을 제외한 나왔으나 운행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은 약 200만 원에 불과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루하루 생업을 위해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만 있으면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하여 영세한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빼앗고 여객 운송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택시와 달리 어떠한 법적 규제와 제재 없이 일반 운전자의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불법 자가용 카풀의 허용은 국민 편의에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카풀 운전자는 운전 경력, 연령, 사고 예방 교육 등 아무런 규제가 없고 카풀 운행 중 사고 시 발생하는 보험 문제, 운전자 범죄 경력 및 신원 등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무자격에 의한 불법 유상 운송 행위로 카풀앱 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불가능하며 국민 편의 증진에 저해됨이 자명하고 이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셋째, 카풀 알선은 허울뿐인 공유 경제이며 거대 기업의 이익 추구가 주 목적입니다. 1일 15시간에 가까운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성실하게 운행하고 있는 전국의 약 30만 명의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일궈온 택시 시장을 현재 소위 공유 경제를 앞세워 몇몇 거대 자본이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그 시장을 빼앗으려는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행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카풀의 경우 드라이버 1인 기준 한 건당 운송 운임을 1만 원으로 봤을 때 중개 수수료가 20%입니다. 1일 2회 운행 시 한 달 영업 일수 20일로 가정하고 카카오에서 중개만으로 벌어들이는 수수료만 초기 드라이버 신청자 7만 명으로 계산만 해도 약 1년 기준 672억에 달합니다. 정식 서비스 이후 추가 유입자 및 타 카풀 업체들까지 포함할 경우 그 시장 규모는 수조 원 이상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무분별한 시장 잠식을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테두리를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국가 성장 저해로 치부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뿐입니다. 넷째, 불법 자가용 카풀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한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의 차원에서 카풀 서비스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카풀은 아르바이트 역할로 양질의 1차로 정착되기 어려운 한계에 있습니다.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와 승객을 단순 중개하는 카풀 플랫폼은 중개 수수료를 통해 단순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4차 산업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공유 경제에 미명하여 추진되는 카풀 합법화는 안정적인 일자리인 택시 종사자를 비정규직인 카풀 운전자로 내모는 것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라는 정부의 정책을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적인 택시 제도 개선과 병행해 개인 택시업계에 주장하는 카풀 도입의 필요성을 상쇄하는 택시 내 정책적 해결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택시 부재 폐지입니다. 택시 부재는 국토부 훈령으로 규제하고 있어 서울 개인 택시의 경우 현행 3부제로 인하여 2018년 12월 기준 49,236대 중 매일 약 16,395대의 개인 택시가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재는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부재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폐지할 경우 일부 대도시의 개인 택시는 약 33%의 공급 확대가 예상되어 승차는 해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매년 연말 심야 승차난의 보완책으로 개인 택시 부재 해제를 통해 하루 2,000여 대 이상의 차량을 추가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재를 폐지할 경우 사업자별로 필요한 날짜와 시간을 이용하여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과도한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 사고 예방 효과는 물론 대고객 서비스 제고를 위해 택시 부재를 전면 폐지 또는 부분 폐지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택시를 이용한 카풀 서비스 제도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은 앞서 설명한 것 같이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된 택시 규모와 더불어 열악한 처우의 기사 수급이 어려워 차량이 있어도 실제 가동하지 못하는 법인 택시의 운유는 50%에 육박하고
개인 택시는 부재로 인하여 33% 이상 운유하고 있는 만큼 택시 운유 차량을 활용, 합승 및 동성 허용 등 택시를 이용한 카풀 서비스를 적용하여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대에 택시의 승차는 내서와 더불어 향후 다양한 택시 서비스 제도 도입을 통해 택시 서비스 고도화를 추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택시업계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순수한 목적의 카풀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업에서 카풀 알선으로 허울 뿐인 공유경제, 4차 산업혁명을 앞세워 상업적 목적을 감추고 택시 산업과 택시 운수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민 편의를 저해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택시업계 간의 협의를 통해 택시에 관한 정책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3자인 카풀 사업으로 덮으려는 것은 탁상 공론일 뿐이며 더불어 카카오를 비롯해 카풀업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카풀 서비스를 통한 일반 운전자의 운행 기록까지 확보해 향후 연간 180조 원 규모로 성장할 모빌리티 시장 주도를 겨냥한 것이라면 자가용보다 교통 운행이 월등히 많은 택시를 이용해 보다 질 높은 교통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및 공유하여 택시업계의 상생을 통한 발전을 도모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81조 1항을 삭제할 것을 여러분 앞에 강력히 말씀드리고 또 만에 하나 카풀과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다면 지금 택시요금 6년 만에 기본요금 800원 인상됐습니다. 6년 만에 800원 인상될 정도로 저희들을 어렵게 규제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하는데 카풀, 카카오는 어떤 누구 백으로 요금 신고하지도 않고 요금 허가받지도 않고 자기들 맘대로 택시비의 70%, 80%를 정해서 자기들 스스로 20%를 받아가는 이런 그야말로 폭거를 저지르는 겁니다. 저희 서민들 택시 종사자들에게 정말 가슴에 큰 상처를 주는 이런 행위를 정부가 비호하고 방관하고 두둔한다면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부입니까? 정말 저는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 다 많이 오셨지만은 정말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업계가 하나로 뭉쳐서 카풀은 꼭 저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소속의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의 사무처장 맡고 있는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택시는 과다하게 지금 공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줄여야 한다고 하고 그래서 택시 발전법까지 제정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또는 택시 자체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감차를 하겠다는 그런 감차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특정 시간대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문제를 빌미로 해서 자가용을 유상으로 24시간 영업하는 카풀을 빌미로 카풀로 포장된 자가용 유상 영업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택시를 이제 이 감차하는 이러한 정책과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법인 택시 노동자들은 얼마 전에 그 분신하신 최우기 조합원의 경우의 유서를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루 12시간을 꼬박 일해도 임금은 5시간밖에 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것도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기댈 때도 없다 하는 그러한 그 유서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듯이 법인 택시 노동자들은 현재 11시간에서 12시간에 달하는 전 산업 중 가장 최장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금은 지방의 경우에는 2시간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도 5시간을 넘지 못하는 그러한 임금들을 받으면서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루아침 된 것이 아니라 십수년간 수십 년간 택시에 직면해 있는 이러한 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먹고 살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서 카풀을 풀어서 자가용 유상 영업을 하게 한다면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운송 수익금은 줄어들고 그 속에서 우리 택시 운행자들의 처우에서는 더욱더 막막한 그런 상황들에 직면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에 택시발자법을 개정해서 실노동시간을 디지털 운송기록 장치로 산정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운송수익금 전액발제를 해서 그것을 법을 개정해서 더욱 강화해서 산악금제를 폐지하겠다. 또 이러한 그 법안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책을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격 문제라든가 신분 문제라든가 이러한 여타의 문제들은 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제도도 전무합니다. 그리고 과다한 수수료에 대한 문제도 전혀 지적되고 있지 못하고 법적인 규제나 또한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버의 사례를 든다면 자가용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감소시켰습니다. 세금 부담을 증가시켰고 자살이 늘어났고 사회적인 갈등은 증폭됐고 택시 가격은 하락이 됐습니다. 심지어 우버 기사조차도 열악한 처우 때문에 시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고 플랫폼 사업자는 막대한 이익을 독점하는 새로운 독점 기업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카풀은 유류비와 도로비 등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에 한해야 된다. 그것을 넘어서는 수준의 요금을 받고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것을 갈취하고 하는 것은 본래의 카풀의 취지, 공유경제의 취지와 정면으로 반한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교통법전에서는 카풀은 소요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제외하고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카카오나 플러스나 이러한 업체들에서 하고 있는 택시 요금의 70% 80%를 요금으로 자기들이 결정하고 그 속에서 20% 30%의 그러한 수수료를 가져가는 이러한 방식의 자가인 유상영업 방식은 이것은 본래의 카풀 취지하고는 전혀 반대하고 공유경제 취지하고는 정면으로 반대한다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현재와 같은 카풀은 금지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사회적으로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려면 당사자가 기울어진 판에서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카카오는 현재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본사업뿐만이 아니라 시범사업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그리고 대화장에 나서 대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시범사업 하면서 플러스는 또 사업을 계속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기울어진 판에서 대화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카카오에 대해서 또 카풀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대화할 수 있다라는 입장들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2월달 임시국회에서 결론을 내자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지금 이제 자가용 유상 영업이 사실상 부활하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나라시라고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인증하는 요즘 나라시를 아는가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카풀 도입의 이제 필요성으로 제기되어 왔던 공급 부족 시간 중에 출퇴근 시간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어떤 공급 부족을 이유로 다시 다른 카풀 서비스든 뭐든 승용차가 나오게 하는 것은 해결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심야 시간의 경우에는 심야 시간에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그런 캡이 다른 빨간 캡을 하든지 해서 그 시간에 이제 그 시간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다른 대책이 나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여러 토론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의 신교통개발과의 박준상 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식이든 사회적 대화와 상생을 위해서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포함해서 카풀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는 대기업이지만 또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를 대기업 대 영세사업자의 프레임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카풀을 하고 있는 중개업자와 택시 업계가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게 가장 첫 번째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정부 여당도 그런 방향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양덕 상무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그동안의 정부가 땜질식 대책,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 이런 위기들을 넘어갔다 얘기를 하시면서 택시 업계에서 택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현실성 없는 대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에 50여 차례 택시 단체들과 만나서 논의했었고 정부 여당이 제안했었던 내용들이 대부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미봉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 단체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서 논의가 되면서 구체화되고 실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법인에서 발표를 해주셨고 개인에서 발표를 해주셨고 노조에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들어보면 카풀에 반대하는 거는 모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개인 택시의 부재 해제에 관한 부분은 이미 4월 달에 정부 측에서 택시 단체와 관련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택시 단체 쪽에 제안이 아니라 한번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택시 단체 안에서 관련되는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산학금 근절과 관련해서도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택시 단체 안에 다른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택시 정책에 관해서도 단체별로 입장이 다른 만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대화 과정 속에서 택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 같습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차 중에서 30%가 자율주행차로 바뀐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멀리 그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여당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택시업에 종사하고 계신 28만 명의 종사자분들이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더라도 택시만의 경쟁력을 갖추고 그런 시대에서도 택시가 가치를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번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토론을 한 동안에 택시 쪽에 많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공유경제이기도 하고 교통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시선과 의견도 우리가 조금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 언론에서 나온 사설에 택시 서비스 불만 3종 세트라는 논설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국민들이 보시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이 오늘 이 테이블에서 얘기하시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들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택시 산업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보고 본인이 이용하면서 느낄 때의 불편함을 일반화시켜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택시 산업의 어려운 사정들을 같이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를 포함한 대화기구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논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이양덕 상무님이 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오늘 또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박 과장님 또 말씀 드리니까 제가 접점을 찾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정말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너무나 지금 소모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정부 여당을 상대로 한다는 건 너무 또 벅찹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자구책도 찾고 택시도 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의 이광형 이사님이 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참 우리 이양덕 상무님이나 또 우리 밑택의 또 의원님이나 정말 저희들 오늘 말씀을 드린 거 좀 잘 이렇게 세셔가지고 정말 서민들 또 서민정당 아닙니까 우리 평화민주당이 저희들 위해서 정말 좀 한번 총담 메고 앞장서 입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전국 민주택시노조의 김성한 사무처장님. 예, 저는 앞서 많은
동지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좀 안 하겠고요. 이 문제를 좀 길게 가져갈 문제는 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갈등이 심각하고 그 속에서 출혈이 심각하고 또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사실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자가용 유상용업과 카풀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그 구분이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풀 문제를 얘기하면서 자꾸 우버 갖다가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버 얘기를 하고 또 그와 같은 것으로 승차공유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은 대단한 좀 혼란을 주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명확하게 그 구분을 하면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규제 방안들을 제도화하고 법으로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좀 집중을 해서 빠르게 2월 국회가 있으니까 빠르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의 신교통개발과의 박중상 과장님. 우선 그 내용들을 그 전에 저희가 택시 단체를 만나면서 들었던 내용들도 있고 또 현장에서 얘기하시는 조금 더 다른 의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앞으로 뭐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셨던 의견들도 새겨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현재 상황 이렇고 이렇게 말씀드릴 것도 있지만 그거는 좀 짧게 하고요. 보험 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대인배상 2까지 가입한 상태에서 카카오가 카풀 드라이버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인배상 2에 보면 원래 동승자에 대한 보험입니다. 대인배상 2가 영업용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보험 약관에 제일 밑에 보면 81조 1항의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해서 100% 면책이라고 해서 보험이 되는 걸로 현재 보험 약관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상 현재 지금 카카오에서 하는 카풀이 영업용이냐 아니면은 81조 1항 1호에 따른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냐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대인배상 2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그 보험 외에 엄브렐라라고 해가지고 카카오가 별도의 동승자 보호 프로그램을 보험에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플랫폼 기업이나 뭐 카카오든 어디든 플랫폼 기업에 자율로 맡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도를 완비해서 이용자의 보험에 관한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법인 택시에서도 오셨고 개인 택시에서도 오셨고 택시 노조에서도 오셔서 이 지금 현재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입장과 또 해결책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토론회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려운 자리일 텐데 국토부에서도 나와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 우리 이제 그 김성환 사무처장님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사회적 합의가 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택시라는 어떤 무상 서비스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얻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이게 갑자기 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 배신감이 크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 정부가 또 길게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또 어떤 정치적인 의혹이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지금 하시고 계셔서 이 문제를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추진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정부가 정말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이 부족한 어떤 특정한 경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불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그 맞춤형의 대책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냥 제가 간단히 생각해봐도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뭐 그 택시 이제 업계 종사하시고 또 이제 건교부에서 거기에 맞춤형의 대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택시 서비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는 여기 뭐 우리 이제 그 이양덕 상무님도 말씀하시고 또 이제 플로어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를 정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택시의 어떤 서비스 향상과 또 여러 가지 국민의 눈높이와 맞추는 그런 노력, 자기 혁신을 하자,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택시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혁신하려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뭐 지금 약간 얼추 답을 내신 것 같아요. 이거를 이게 지금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새로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새로운 기술이냐, 혁신 성장이냐. 만약에 혁신 성장이라면 뭐 이제 손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느냐, 상생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 성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택시의 기존의 기반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혁신 성장을 하는 이런 것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지금 한 2시간 남짓 토론회를 했는데요. 이번 한 번 토론회를 통해서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는 없고, 더구나 아쉽게도 이제 카카오 쪽에서 나오시지 않으셔서 어떤 좀 치열한 토론 내지는 사회적 합의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오늘 각각의 또 뭐 법인 택시, 또 개인 택시 노조에서 또 국토부에서 아주 실질적인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는 아주 첫 출발을 잘 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민주평화연구원에게 제가 마음속으로 이제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의견 나온 대로 저는 좀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민주평화당도 이 문제를 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이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열띤 토론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견 나온 대로 저는 좀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민주평화당도 이 문제를 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이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열띤 토론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큰 박수를 치면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